자, 여러분, 재회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할 때 제가 여러 차례 강조했던 것이 이 상대방한테 매달리지 마라라는 말을 많이 했었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은 분들이 이별 이후에 진짜 정말 가만히 내버려 두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상대방한테 매달리는 것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지 아예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여러분 아닙니다. 오늘 이 개념 자체를 한번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먼저 제가 여러분한테 떨어져 있는 기간을 권장을 하다 보니까 이 많은 분들의 고민이 무엇이냐, 그럼 그 기간 동안 상대가 마음을 다 정리를 해버리면 어떡하냐, 이런 식의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이건 상황의 이해가 미숙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당연하게도 이 상대방에게 감정적 여지가 있고 상황을 반전시킬 소지가 있다면 상대의 감정에 매달리는 것이 즉각적으로 제외를 할 수 있는 방법론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미 상대방이 감정적인 정리를 끝냈어요. 이성에서는 이미 이 사람과의 이별이 나한테 최선이었다, 나는 옳은 결정을 내렸다라는 스스로의 선택에 확신을 주려고 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이럴 때는 상대방한테 매달리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마지막 불씨마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자, 여러분, 마지막 불씨는 무슨 마지막 불씨예요. 물론 이별 이후에 이 잔여 감정이 있겠죠. 좋든 싫든 어쨌든 나랑 연인이라는 이름으로서 오랜 시간을 보냈던 사람이니까.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별을 선택한 것은 그 감정에 비해서 이별의 사유가 더 큰 영향을 줬기에 이미 그런 이별을 선택을 한 것이란 말이죠. 그 마지막 불꽃이 왜요? 그게 합리적인 결정이라서 여러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힘드니까 그거라도 붙잡고 희망을 가지고 싶은 거라고 봐야 되겠죠. 자, 재회를 하려면 우리가 좀 더 현실을 좀 직시할 필요가 있어요. 재회에 필요한 것은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마음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자녀 이미지예요. 자녀 감정이 아니라 자녀 이미지. 그 사람이 지금 당장 나와 이별을 견고하게 결심하고 감정이 정리된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하고요. 여기서 더 매달렸을 때 오히려 우리의 이미지가 상하기에 감정에 매달리는 행위를 적당한 수준에서 멈추는 것인데, 우리가 정말 꼭 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상대방한테 좋은 이미지를 어떻게든 남겨야 한다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바람을 피고 이미 상황이 끝났어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몇 년이 지나도 상대가 나를 봤을 때 얜 바람을 핀 쓰레기, 이런 이미지로 인해서 추후에 다시 연락을 하고 재접근을 해도 연락이 될 리가 만무하죠. 이런 이별이 사유라면 단기간에 감정적으로 다시 한번 매달려보고 그렇게 승부를 보고 그때마저도 상대방이 부정적이라면 스스로를 반성하면서 그 사람을 놓아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상대방이 지금 이별에 대해서 뭔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나는 일이 진짜 너무 바빠서 소홀했던 것인데 상대방은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지 않아서 일이 우선이었던 것이다, 넌 결국 나에 대한 마음이 이 정도였던 것이다, 이런 논지를 내세우면서 이별을 얘기한다면 여기서 가장 잘못된 태도가 무엇이냐면 감정에 매달려서 내 잘못을 모두 인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 내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진짜 잘못했다, 내가 모자랐다, 그러니 기회를 한 번만 더 달라. 자, 여기서 상대방을 설득해보려고 감정에 매달리는 이 인정이 오히려 상대방의 악감정을 더 커지게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상대에게 소홀했다고 해서 절대 상대방에 대한 애정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음을 상대방의 이성과 감성에 동시에 영향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일종의 매달림이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매달린다는 것은 내가 당신과 이별을 할 만큼 당신에게 애정이 없지 않았다라는 반증이니까 거기서 이성적으로도 이런 얘기를 덧붙여줘야 되겠죠. 나는 네가 정말 가족과 같은 내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다. 더 나아가서 나는 네가 나 자신이라고 생각을 했다. 그동안 나는 일에 너무 치여서 가족은커녕 내 스스로도 돌보지를 못했다. 우리가 바쁠 때 부모님께 신경을 못 쓴다고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나는 네가 내 자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소홀했던 건 오히려 너는 나를 이해할 수 있겠지라고 너한테 내 마음을 기댄 것이었다. 그 과정 중에 너한테 많은 상처가 남았나 보다. 참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닌데 결코 사랑의 크기가 작은 것이 아니었는데 안타깝다. 그래도 네 상처를 알고 네 마음을 알기에 너를 힘들게 하지는 않겠다. 다만 네가 생각하는 내 마음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아줘라. 이런 식으로 상대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을 리프레이밍, 재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이래야 지금 당장은 상대방이 이미 이별을 견고히 다지더라도 추후에 내 이미지가 너무 안 좋은 쪽으로 고착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게 왜 필요하느냐? 추후에 상대가 나만 생각하면 안 좋은 이미지가 떠오른다면 재접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봐요. 예전에 나를 왕따시킨 친구가 한 10년
뒤에 연락이 왔어요. 좋은 감정이 들까요? 전혀 들지가 않겠죠.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자, 정리를 해서 여러분이 지금 이별 후 재회를 위해서 꼭 해야 할 것은 상대방이 이별을 선택하게 한 그 이유들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후처치라고 얘기하는데, 이 과정 중에서는 감정적인 매달림도 있지만 핵심은 이성적으로 상대방이 나를 나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성적인 해명을 통해서 상대방의 머리에 내가 나쁘지 않게 남아야 한다는 것. 그래야 추후에 다시 재접근을 하더라도 재접근이 가능해진다는 것. 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연애 하세요.